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오늘 그 AWS Unified Approach to Semi-Supervised Learning and Domain Adaptation이라는 논문을 발표하게 된 김성민이라고 합니다. 이 논문은 그 구글 리서치에서 한 2달 전쯤에 공개가 됐는데요. 일단 이 발표를 하기 위해서 그 논문 제목에도 볼 수 있듯이 Semi-Supervised Learning이랑 Domain Adaptation 이 두 분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다음에 에이다매치 알고리즘이랑 실험 결과, 코드, 그리고 컨클루전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 첫 번째로 그 세마이 슈퍼바이즈 러닝은 초반에 레이블된 데이터 네, 질문 주셨는데 맞습니다. 그래서 그 세마이 슈퍼바이즈 러닝은 레이블된 데이터셋은 그 구하기가 어렵고 언레이블된 데이터셋은 비교적으로 구하기 쉽다라는 점을 이용해서 그 연구가 되어지고 있는 분야인데요. 그 여기 이미지를 보시면 그 레이블된 데이터로는 굉장히 간단한 모델을 만들 수밖에 없지만 언레이블된 데이터셋을 활용을 해가지고 조금 더 성능이 좋은 모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에이더 매치가 그 이전에 구글 리서치에서 그 픽스 매치라는 방법이 제안이 됐는데요. 이 나중에 보시면 그 에이더 매치라는 그 알고리즘도 픽스 매치를 백본으로 사용하면서 거기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.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Unsupervised Domain Adaptation이라는 부분인데요. 이 분야는 그 source 데이터셋에 좋은 성능을 보이는 모델이 그 다른 도메인의 타겟 데이터셋에 좋지 못한 성능을 보인다는 점을 지적을 하면서 제한이 되는 분야입니다. 이 데이터셋을 보시면 좀 이해가 쉽게 되실 것 같은데 이 데이터셋은 도메인넷이라는 데이터셋인데 여기 보시면 에어플레인이라는 한 가지 클래스가 있음에도 다양한 종류의 도메인이 있죠. 예를 들어 그림을 그린 것 같은 퀵드로우라는 도메인이 있을 수도 있고 실제 비행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리얼 이미지를 가질 수도 있죠. 그래서 예를 들어 퀵드로우 이미지로 트레인이 된 모델을 이 실제 뷰 도메인으로 테스트를 할 때 성능이 좋지 못한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하면서 이 분야를 연구가 되고 있고요. 앞에 이 unsupervised가 붙은 이유는 그 source 데이터셋은 레이블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새로운 그 도메인의 타겟 데이터셋은 레이블을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. 그래가지고 앞에 이 단어가 붙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 에이더 매치에 대한 인트로덕션을 진행을 하자면 이 논문에서 비전 분야에서 소타를 찍은 많은 모델들이 그 새로운 종류의 데이터셋에 대해서 로버스트하지 못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.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세 가지 태스크가 보여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semi-supervised learning, 두 번째는 unsupervised domain adaptation, 그리고 세 번째는 semi-supervised domain adaptation인데요. 이 세 번째는 뭐냐면 그 아까 이전 unsupervised domain adaptation이랑 비슷하긴 한데 그 타겟 데이터에 대해서 약간의 레이블 데이터셋을 갖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진행되는 태스크입니다.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에이더 매치는 이 세 가지 태스크를 모두 다 좋은 성능을 보일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에이더 매치의 전체적인 워크플로우인데요.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이 어그멘테이션 부분을 설명을 드리자면 이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소스랑 타겟에 각각 weak, strong 어그멘테이션을 진행을 합니다. 총 그래서 4번의 어그멘테이션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. 그래서 strong 어그멘테이션은 rand 어그먼트나 CT 어그먼트라는 방법을 사용하는데요. 이 CT 어그먼트는 약간 생소할 수도 있는데 rand 어그먼트랑 비슷한데 그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조금 더 낮아요. 그래서 이걸 좀 더 그 컴퓨테이셔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제안된 방법이고요. 빅 어그멘테이션은 그 이미지를 플립을 한다든지 이런 단순한 어그멘테이션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. 그리고 보시면 여기 좀 더 큰 이미지로 보여드리자면 이 두 가지 배치를 만드는데요. 첫 번째 배치는 소스에 두 가지 어그멘테이션 된 거를 컨캣한 거고 두 번째 배치는 소스에 두 가지 어그멘테이션, 타겟에 두 가지 어그멘테이션, 총 4가지 어그멘테이션 된 거를 그 컨캣시킨 배치를 만듭니다. 그래서 이 모델의 forward 패스를 2번을 하는데요. 참고로 이 모델은 같은 모델인데 유일한 차이점은 이 source 여기 보이시면 source를 패스하는 모델은 batch normalization이 업데이트가 안 되고요. 그 4가지 어그멘테이션 된 그 source와 target의 배치에서만 모델을 패스할 때 batch normalization이 업데이트가 된다고 합니다. 그 다음으로 진행되는 게 random logic interpolation이라는 부분인데요. 이 부분은 타겟 데이터셋이랑 관련이 없고
그 소스에서만 사용이 되는데요. 그 아까 같은 모델을 지났지만 한 부분에서만 batch normalization 정보가 바뀐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이 두 가지 로직 값이 약간 차이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람다 값을 유니폼하게 유니폼 0, 1 사이 값으로 뽑아와서 두 개를 인터폴레이트 시킵니다. 그래서 결론적으로 소스에 대한 로직 값을 만들어냅니다. 그 다음으로 진행되는 부분은 distribution alignment라는 부분인데요. 이거는 이전에 그 구글 리서치에서 real mismatch라는 그 알고리즘에서 사용됐던 방법인데요. 그 unlabeled 데이터셋, 여기서는 target 데이터셋이겠죠. 의 예측 분포를 label 데이터셋의 실제 분포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성능을 향상시켰던 적이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두 개의 그 분포가 굉장히 유사하죠. 그래서 AWH에서는 근데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데 real mismatch 때는 레이블 데이터셋의 실제 분포를 사용했던 반면에 여기서는 레이블 데이터셋의 그 모델을 통해 나온 예측 분포를 사용합니다. 그래서 보시면 그 여기가 지금 레이블된 그 로직 아까 그 전에 랜덤 로직 인터폴레이션을 통해서 나왔던 결과값을 소프트맥스 취한 수도 레이블 값을 가져오고요. 그 다음에 그 unlabeled 데이터셋에 대한 여기 weakly augmented 된 target 로직 값에서 소프트맥스 값을 취해가지고 또 다른 수도 레이블을 만듭니다. 그래가지고 여기서 distribution alignment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 최종적으로 이 디스트리뷰션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normalize는 그 소프트맥스를 취해가지고 총 그 값이 1이 돼야 되는데 normalize를 시켜가지고 다시 한번 그 최종 합이 1이 되도록 만듭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relative confidence threshold라는 게 있는데요. 이거는 아마 수도 레이블에서 threshold를 자주 사용을 하는데 threshold 이상의 값만 사용을 하고 그 이하 값은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근데 이전에 수도 레이블 threshold를 보면 초반에 모델의 성능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그 수도 레이블의 그 값이 굉장히 낮아요. 그래가지고 그 threshold를 높게 잡으면 초반에는 대부분의 값이 마스크가 0이 나오거든요. 그래서 스케줄링을 해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 relative confidence threshold 방법은 그 초반에 예를 들어 그 맥시멈 threshold 값이 0.7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 타워 값은 하이퍼 패러미터거든요. 그래서 이 페이퍼에서는 0.9로 사용을 했는데요. 초반에 그냥 0.9로 threshold를 잡아도 0.7을 곱하면서 0.9 곱하기 0.7을 하면 0.63이 나오겠죠. 이렇게 threshold를 조정을 하는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. 그리고 이 수도 레이블에서 특정 값을 넣지 못하는 값은 마스크에서 0이 됨으로써 로스 계산에서 제외가 됩니다. 그래서 최종적으로 로스 펑션을 보자면 이 두 개의 로스 펑션이 존재를 하는데요. source loss 펑션은 그 이 source 값은 레이블을 갖고 있잖아요. 그래서 weakly augmentation, strongly augmentation 이 두 개의 이미지와 실제 값을 크로스 엔트로피 시킨 값이고요. 그 타겟 로스는 이전에 그 픽스 매치랑 방법이 완전 똑같은데 그 윅 어그멘테이션 된 것 중에 threshold를 넘는 그 마스크가 1인 이미지와 strong augment 이미지의 그 수도 레이블 값을 그 크로스 엔트로피 시킨 값을 타겟 로스로 사용을 합니다. 그 여기서 스톱 그레이디언트는 그 백프로포케이션을 막음으로써 그 결과값을 좀 더 빠르게 컨버지를 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. 그래서 최종 로스는 소스랑 타겟을 합치는데 여기 웨이트 있죠. 이 웨이트는 이 여기 그래프를 보면 보실 수가 있는데 초반에는 0에서 1로 서서히 늘다가 그 두 번째 하프에는 1을 고정시키는 이런 웨이트를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AWH의 전체적인 워크플로우를 다시 한번 보시면 이런데요. 아까 그 논문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그 세 가지 태스크에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고 했죠. 그래가지고 그 소스랑 타겟 쓴 그 UDA 그 태스크랑 똑같고요. 그 SSL에서 사용을 하려면 source 대신 레이블 데이터셋을 사용하고 타겟 대신에 그냥 unlabel 데이터셋을 사용하면 똑같이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. SSDA도 그 source 대신에 레이블된 source랑 타겟을 합친 값을 사용하면 되고 unlabel은 그대로 그 이전과 똑같이 사용하면 됩니다. 그래가지고 이 뒤에 워크플로우는 다 동일하고요. 이 데이터를 넣는 방법에서만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여기서 결과가 나오는데요. 일단 unsupervised domain adaptation 부분의 결과를 보시면 테이블이 굉장히 많죠. 그래가지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자면 이 첫 번째 테이블은
그 모델을 프리트레인 안 한 거에 대한 결과고요. 두 번째는 모델을 프리트레인 했을 때 결과인데요. 이 세 가지 데이터셋, 참고로 데이터셋에 대한 소개를 잠시 하자면 이 DG5라는 데이터셋은 MNIST, SPHN 같은 그 유명한 디짓 데이터셋 5가지를 합친 데이터셋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이 도메인넷은 아까 제가 이전에 설명드렸을 때 보여줬던 그 데이터셋이랑 동일한데 이 64랑 224는 그 이미지 사이즈의 차이인데요. 64는 이번에 이 논문에서 처음 진행을 했다고 해요. 그 224를 사용하면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너무 높다고 해가지고 이후에 리서치에도 이 데이터셋을 사용하면 좋겠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다시 테이블로 설명을 돌아가자면 그 이전에 제안됐던 방법들에 비해서 accuracy, 정확도가 훨씬 높죠. 근데 이 오라클은 뭐냐면 아까 그 타겟 데이터셋은 레이블이 없다고 가정을 했는데 그 부분 그 레이블을 사용을 하면 나오는 정확도 결과예요. 그래가지고 그 DG5는 성능이 비슷한데 그 도메인넷에서는 성능이 아직 좀 부족하죠. 그래서 이 부분을 페이퍼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여기 프리트레인된 거에서는 어떤 주장을 하냐면 보시면 이미지넷 데이터셋에서 프리트레인을 했다고 하는데 그 꼭 프리트레인을 다 한 것보다 중간에 멈추는 게 좀 더 성능이 좋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. 그래서 여기서는 8 밀리언 사진을 다 이용했을 때는 28% 그 정확도가 나오고요. 그 4분의 1만 사용했을 때는 오히려 성능이 좋았다.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진행을 했었는데요. 그 주장되었던 세 가지 메서드가 있잖아요. 그거를 AWS에서 한 개씩 제거를 했을 때 모두 다 성능에 하락이 있었다고 주장을 하면서 세 가지 모두 다 꼭 필요한 워크플로우에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다른 두 분야 있죠. 그 두 분야에 대한 결과를 보시면 그 데이터셋은 동일하게 사용을 했는데요. 다 그 이전에 주장됐던 그 알고리즘에 비해서 다 정확도가 더 높게 나온 걸 볼 수 있는데 특히 여기서 주장을 하고 있는 거는 여기 1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한 클래스마다 레이블을 한 개씩밖에 안 줬다는 뜻이에요. 그 상황에서 이 아담웨치가 그 이전의 알고리즘에 비해서 성능이 훨씬 갭이 있죠. 훨씬 성능이 좋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잠시 코드를 보시면 제가 그 UDA 환경에서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요. 그 source 데이터셋은 그 MNIST를 사용했고 그 target 데이터셋은 SPHN을 사용을 한 코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 하이퍼패러미터는 두 개가 있는데 이 타우는 아까 그 threshold 값이고요. 이 U 레이쇼는 그 소스랑 타겟의 데이터 비율을 몇 대 몇으로 할 것이냐라는 하이퍼패러미터인데 그 페이퍼랑 동일하게 그 소스 데이터셋의 3배를 사용을 했습니다. 타겟 데이터셋을. 혹시 코드가 안 보이나? 잠시만요. 코드 지금 보이시나요 혹시? 네. 다시 설명드릴게요. 그래서 이 코드를 보시면 이 두 가지 하이퍼패러미터가 있는데 U 레이쇼랑 타워 값이 있는데 이 타워는 threshold 값, U 레이쇼는 그 source 데이터셋과 target 데이터셋을 몇 대 몇 비율로 할 것이냐 해서 페이퍼랑 동일하게 3배를 가졌습니다. target 데이터셋에. 그래서 보시면 그 트랜스포메이션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wig이랑 strong은 wig은 horizontal을 사용하고 strong은 random augment를 사용하는 차이밖에 없고요. 이렇게 source에 2개, target에 2개 해서 데이터셋을 만들어줬고요. 배치 사이즈를 보면 그 타겟 데이터셋을 3배를 사용을 했죠. 그대로. 이렇게 페이퍼랑 동일한 환경을 줬고요. 그래서 데이터셋을 보시면 그 왼쪽이 weak augmentation, 오른쪽이 strong augmentation 해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모델은 그 레졸루션마다 다르긴 한데 여기서는 wide ResNet을 사용을 했어요.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저희가 트레인하는 부분인데 아까 말했듯이 배치를 두 가지를 줬죠. 소스로 만들어진 배치랑 소스랑 타겟을 합친 배치 하고 그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이 소스 배치에서 아까 여기서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업데이트가 되면 안 되니까 그 모델에 잠시 업데이트가 안 되게 해줄 거예요. 그리고 여기서 람다 값을 줘가지고 그 로짓을 합쳐가지고 랜덤 로직 인터폴레이션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그
소스 값과 타겟 값의 소프트맥스를 줘가지고 만들어 준 다음에 이 레이쇼를 넣어가지고 다시 노멀라이즈 시켜가지고 디스트리뷰션 얼라이먼트를 진행을 했고요. 그 마지막으로 아까 줬던 0.9 타우 값에 그 조정을 줘가지고 조정값을 넘지 못하는 건 마스크를 0을 줘가지고 이 스레시홀드를 다시 조정을 해줬습니다. 사실 이게 제가 하이퍼 패러미터랑 fx가 적어가지고 성능이 좋지는 않은데 결과적으로 보시면 그 트레인에는 96%, 타겟에는 35%가 나왔는데 이거는 무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 에이다 매치라는 한 가지 알고리즘으로 그 두 가지 태스크에 다 좋은 결과를 내놨다는 거에 굉장히 인상 깊었고요. 근데 아까 봤듯이 unsupervised domain adaptation은 아직 정확도가 굉장히 낮죠.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 그 좀 발전이 필요해 보이고 그 사실 구글 리서치에서 이전에 계속 매치 시리즈를 계속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. 이 에이다 매치 이후에는 또 어떤 방향으로 그 성능을 향상시킬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. 그래서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 긴 시간 동안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